우수근의 한중일 타임즈. 급박하게 변해가는 한중일 동북아 정세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주는 분이죠. 우수근 콩코디아 국제대학교 대외교류 부총장 연결해서 관련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수근 부총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우수근입니다. 예, 어떻게 잘 바쁘게 보내시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만추를 보내는 것이 참 안타깝지만 잘 보내고 있습니다. 네, 안타깝지만 그래도 제가 칭찬받을 말씀 하나 드릴게요. 아, 예. 우수근의 한중일 TV 저 구독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제가 드디어 또 힘을 내서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부총장님. 네. 지금 정부는 물론이고 일본에서도 지금 이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힘을 쓰고 있는데, 그런데 한일 관계에 있어서 최대 장애물이 있다고요? 무슨 혹시 독도 영유권 문제 말씀이신가요? 네, 그런 것도 물론 장애물입니다. 지금 당장 한일 관계를 개선함에 있어서의 장애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강제노동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네. 강제노동 청구 소송권. 네, 그렇습니다. 이를 둘러싸고 우리 측에서는 강제노동은 불법 행위였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대법원에서도 손해배상 판결을 냈고 이에 따라서 일본 정부가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라든가 아니면 당시 강제 불법 행위를 했던 일본 기업의 한국 안에 있는 자산을 압류해서 현금화시켜서 우리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하겠다는데, 일본은 불법 행위로 절대 안 된다. 그렇게 하면은 한일 관계는 더 급 냉각될 수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투명서를 달리고 있는 것이죠. 저 부총장님. 네. 강제노동 청구 소송권이라는 게 이게 한일 관계에서 정말로 지금 최고의 장애물이 맞아요? 맞습니다. 예를 들면은 일본의 스가 총리가 12월 말로 예정된 한중일 정상회담에 한국이 여건을 마련하면 가겠다고 하는데, 그 유일한 것이 지금 이 강제노동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 기업의 자산을 압류해서 현금화해서 한국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하면 안 된다. 그것을 유일한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는 몇 달 전에도 우리 부총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내용인데, 네. 제가 알기로는 그 액수가 그렇게 엄청 많은 액수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저 자존심 싸움입니까? 뭡니까 지금 이게? 액수 문제도 아니고 자존심 문제도 아니고요. 법적인 문제입니다. 근본적으로 양국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우리는 불법 행위, 당시 일본이 강제노동을 불법으로 시켜서 불법 행위였다.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를 배상을 해야 된다. 배상이라는 것은 불법 행위로 발생된 피해를 보전시킨다는 것이고요. 근데 일본은 불법 행위가 아니었다. 그것은 적법한 행위였다. 따라서 손해 배상은 할 수 없지만, 우리가 도의적인 측면에서 보상이라는 것은 불법 행위가 아닌 적법한 행위를 하다가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보전해 준다는 것입니다. 잠깐만요. 부총장님, 지금 배상과 보상의 차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와, 이건 몰랐네요. 어떻게 이게 배상하고 보상 때문에 이 난리라고요, 지금? 바로 그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는 강제노동은 불법 행위였기 때문에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일본은 쉽게 말하면 위로금 형식이라든가 어떤 형식으로 돈은 지불할 수 있다. 하지만 강제노동은 불법 행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할 수 없고 보상을 하겠다. 보상이라는 것은 적법한 행위에 대한 피해를 보전해 주는 거거든요. 강제노동이 불법이 아니라고요? 예, 일본 측은 쭉 그렇게 얘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측이 얘기하는 것처럼 손해배상을 한다면, 손해배상은 불법 행위에 대한 것을 보존해 주는 거거든요. 일본은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는 강제가 불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보상은 해줄 수 있어도 손해배상은 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문제는요.
우리 언론이 아마 잘 몰라서 그렇게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청취자 여러분들도 한번 이 방송 끝난 다음에 SNS 찾아보십시오. 우리 언론도 한일 양국 간에 손해보상을 하기로 빅딜을 하기로 됐다. 손해보상에서 보상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한번 제가 검색해 볼게요. 네, 이것이 바로 우리 정부를 힘들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보상이라는 것은 불법 행위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전제로 쓰는 법률 용어고 배상이 불법 행위를 전제로 하는 법률 용어인데 일본 측에서는 그러는 것이죠. 자, 한국 정부 너네들은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해서 배상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한국의 대부분의 매스컴은 보상이라는, 즉 불법 행위는 없었다라는 것을 전제로 쓰고 있다. 그런데 한국의 언론들도 불법 행위가 아니라고 전제하면서 보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왜 우리가 그 불법 행위가 있었다라는 말도 안 되는 걸 받아들여 그 손해배상을 해야 되느냐? 이번에 손해배상 불법 행위를 인정하면은 그 위에 위안부 문제라든가 아니면 1965년에 한일 협정 같은 경우도 다 불법으로 인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일본은. 그러니까 일본은 결코 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기 때문에 응할 수가 없는 것인데 우리 매스컴은 오히려 아마 무지해서 우리 매스컴들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정확한 보도하지 않는 측면 적지 않지 않습니까? 아마 무지해서 그럴 텐데 손해보상이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사실상 일본 편을 들고 있다시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지금 검색을 해보니까 또 한일 그 위안부 문제 협상에 있어서도 보상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그 잘못된 우리 매스컴이 대한민국의 매스컴이 아닌 겁니다. 법적으로는 일본에 유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의 입장에서는 가끔 일본 정부가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은 조약이라든가 약속을 국제 약속 합의 같은 것을 손바닥 뒤집듯이 너무 뒤집는다. 한국은 이렇게 말 다르고 저렇게 말 다르고 도대체 중구난방 확실히 꼼꼼하게 준비를 하지 않고 덜렁덜렁한다. 대강대강한다. 라는 얘기를 가끔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것에서 빌미가 돼갖고 일본 측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때 한 달 전에 우수근 부총장님께서 제가 10만 원을 꿔드렸잖아요. 네. 일주일 안에 갚겠다고 했는데 못 갚아가지고 지금 3주가 지나서 한 달이 지났는데 빨리 배상해 주세요. 빨리 보상해 주세요. 아니 배상이나 보상이나 그냥 돈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법률적으로 다른 것이죠. 손해배상이라는 것은 내가 잘못했다. 내가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 내 범죄 행위에 대해서 보전을 시켜주겠다는 것이고 보상이라는 것은 난 범죄 행위 없어. 예를 들면은 국가가 큰 도로를 아니면 산업단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개인의 집들을 수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가가 적법한 행위를 하다가 어쨌든 피해를 준 거지 않습니까? 그 피해에 대해서 적법한 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보전하는 것은 보상이고요. 하지만 나쁜 짓을 했었던 사람이 불법 행위를 하고 강도짓을 해갖고 사람이 다쳤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범죄 행위, 불법 행위를 하다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손해를 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최근에 며칠 전에 박지원 국정원장이 그 일본 스가 총리와 면담에서 우리가 강제 노동 청구 소송권 보상으로 좀 법정 용어를 좀 바꿀 테니까 새 한일 공동 선언을 좀 하자. 이랬으면은 오케이 할 수도 있었겠네요. 그 보상이라는 단어 때문에. 보상으로 바꿨으면은 강제 우리 정부에서는 여태까지 불법 행위였다. 강제 노동 불법으로 징용해가지고 힘들게 했다. 그다음에 한일 협상다 같은 것도 불법 행위이고 그 위안부도 그 불법 행위였다라는 걸 전제로 우리 정부는 쭉 얘기를 해왔는데 그래서 배상이라는 단어를 쓸 수밖에 없는데 보상이라고 써준다면은 불법 행위가 아니었다라고 우리 정부가 그동안 견지해온 입장을 다 송두째 뒤집는 것이 되거든요. 야, 저는 이제 보상이라는 게 불법 행위가 아니다라는 것을 저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지금 앵커님은 처음 알 수 있죠. 하지만 언론에 종사하는 기자들의 팬끝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사람들은 이런 것도 모르고 보상이라고 했으니까 일본 측에서는 한국은 항상 주먹구구시고 대강대강이야. 저러다가 좋다. 한국 언론을 따라서 우리가 보상해줄게 그러면 한국 정부는 무슨 말이야 손해배상을 해야지 하면 일본은 야
니네 언론들도 니네 정부하고는 다르게 보상이란 표를 다 쓰고 있잖아. 그래서 보상이란 말을 쓰려고 하는데 니네가 잘못된 것이지 한국 정부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언론들이 너무 엉터리고 주먹구구식이라는 거. 그래서 외교에도 우리 국익에도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여지없이 드러내는 것이죠. 이거 하나만으로도. 일부 언론들이 좀 수정을 좀 하면서 보완도 하고 이제 전체적으로 좀 그 단어 교통 정리를 좀 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여기서부터 꼼꼼한 일본은 그러니까 우리를 무시하는 면이 있어요. 어차피 쟤네들은 덜렁덜렁하고 깊이 없고 대강하니까라는 언제까지 우리가 그런 비아냥을 들어야 되고 또 그 빌미를 우리가 제공하는 측면도 적지 않기 때문에 깨달아야 되죠 우리가. 말씀 듣다 보니까 또 일본 되게 방송이라서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나 봐요 일본에. 아니 이것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얘기하거나 안 하건 제3국가에서도 국제적으로 통하는 법률 용어입니다. 그걸 갖다가 빡빡 우긴다고 법률 용어를 그렇게 나와 있는데 한국이 우긴다고 그렇게 들어줄 수도 없는 것이죠. 국제적인 기준에 의한다면요. 그러면은 오수근 부총장님께서 보셨을 때 강제 노동 청구 소송권은 앞으로 이 배상과 보상이라는 법적 용어 때문에 뭐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다 이렇게 예측하시는 거죠 지금? 그렇죠. 우리 뭐 박지원 국정원장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국회 김진표 일행단들이 가신다 하더라도 그래서 도쿄올림픽을 적극 협조하겠다 공동 선언을 한다 하더라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왜냐하면 12월 달 중으로 우리 정부에서 대법원 판단에 의해서 손해배상 판결이 이미 났고 일본은 그것은 아니다라고 우기고 있으니까 시간이 지나면은 한국에 있는 일본 정부 자산이라 아니면 해당 기업의 자산을 매각해서 그걸 갖다가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줄 것이거든요. 일본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타협을 해야 되는데 일단 양측이 한국은 너희들이 한 것은 불법 행위야 라는 걸 전제로 배상을 얘기하는 것이고 일본은 당시 기준으로는 불법 행위가 아니었어 라는 걸 기준으로 보상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타협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측면인 것이죠. 그러니까 좀 더 대국적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양 국가 국민들이 이런 상황을 파악을 하고 국민적인 어떤 합의를 도출하지 않는 한 정치권에서는 풀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또 반발할 것이거든요. 또 일본 국민들도 여태까지는 불법 행위가 아니었다고 하면서 왜 갑자기 불법 행위를 인정해주는 배상에 응했냐 나오게 된다면요. 양국이 가만히 있지 않게 되거든요. 강제징용이 불법이 아니다. 이게 참 일본 물론 우리도 좀 이렇게 용어를 고쳐야 될 것들도 당연히 좀 바꿔서 좀 고쳐야 되고 일본은 좀 초등학교 때부터 교육을 다시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강제징용이 어떻게 불법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하루아침에 이어진 게 아니라 이 역사적부터 이게 1910년에 한일 병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불법이라고 하지만 일본은 불법 행위가 당시 아니었다고 하거든요. 거기서부터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역사적으로 계속 가게 되면 더 해결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만큼은 서로 적절하게 양보를 해갖고 한국 국민들에게는 한국 정부가 비난받고 일본 국민들에게는 일본 정부가 비난받는 그런 합의안이 나오는 것이 가장 어쩌면 바람직한 합의입니다. 한쪽만 일방적으로 비난받게 된다면은 비난받지 않는 다른 쪽에서는 좋지만 비난받는 국민이라든가 국가에서는 또 칼날을 갈겠죠. 복수를 반드시 하겠다고. 이 문제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아니 오늘 또 중국 이야기도 좀 하려고 했는데 중국 이야기는 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죠, 부총장님.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오수근 콩코디아 국제대학교 대외교류 부총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